감사합니다. 조대식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미리 뭐 소개도 간단하게 좀 드렸고 또 이 참고 자료 좀 보내드려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한 50분 정도 제가 강연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15분 정도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Q&A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 시간으로 해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까지 맥시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전에 이번 강연의 결론적인 그 3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좀 불가피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는데 일단 좀 비디오를 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이제 3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러분들 대학생, 청년들인데 이 미래를 이제 탐색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는 그러한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한 탐색하는데 제일 좋은 내비게이션이 국제개발협력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적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청년이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NGO를 통한 해외 봉사단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러한 해외 봉사단으로 해외에 우리가 진출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2가지인데 크게 보면 하나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또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이러한 2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3가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으로 나왔나요? 네, 전체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이 최고의 내비게이션인가? 이것에 대한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이 최고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오늘 이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진로잖아요. 결국은 가장 공통적인 최우선 관심이라 그럴까 진로인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학생 때 진로를 고민할 때 이제 되게 우리가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이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는 좀 어떤 기회가 제일 많은 것인가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2가지 있잖아요. 해외 봉사단이라든지 워킹 홀리데이 이 2가지가 제일 기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 연간 한 5천여 명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도 이제 나라에 따라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합치면은 10,000명 넘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기회들은 이제 뭐 배낭여행이라든지 교환학생 이런 거는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여기에 1년에 뭐 5,000명씩 가고 이런 정도 규모는 아니고 상당히 이제 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이 진로 탐색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이 중에서 이 해외 봉사단 이 중에 가장 그 해외 봉사단 즉 이제 개발 NGO를 통한 해외 봉사단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봉사단을 통한 경로가 가장 가장 그 효과적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왜 그 효과적인가? 첫 번째 이유가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인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난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기업 몇천 개 이제 그 취업 담당자가 서베이를 한 건데요. 이 뽑을 때 뭘 보느냐. 그래서 이제 신입 직원하고 경력직이 있는데 신입 직원의 경우는 50% 정도 가장 최우선 그 보는 것이 직무 관련 근무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50%고요. 이 경력직으로 가면 75% 넘는 그 기업들이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그 2등 다른 것들은 뭐 이제 20% 10% 이내 그러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압도적인 그 어떤 요건이죠. 그래서 지금 그 스펙이 사실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그 가장 최우선 그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이라는 예를 들면 기업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 개발 NGO를 통해서 경험할 때 이것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NGO를 가게 되면은 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서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실제 가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책상에서 공부하는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도국의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또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그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개발 NG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유용한 그 효과적인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이라고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뭐 기업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부기관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민간 섹터의 제3 섹터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섹터를 가든지 내가 뭐 기업을 생각하든지 공무원을 생각하든지 또는 그 시민 사회 쪽을 생각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이건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 NGO를 통한 그러한 그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 시민 또는 지구 시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지구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생각, 어떤 개별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갖춰져 있는 이러한 닫힌 시각보다 이 지구촌의 시민이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 세계 시민 의식, 이러한 것이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공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또 어떤 제3섹터 민간 부분의 그 단체들 이런 데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는데 가장 또 효과적인 길이 개발 NGO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이 철학적 기반이 없이는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이러한 그 개발 협력 쪽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세계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쳐다보는 그 시야의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국가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개발 NGO가 그러면은 저는 최고의 진로 탐색하는데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대륙에 제가 보내드린 대로 5대륙에서 7개 나라 7개국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38년 동안 지구촌의 여러 나라 또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청년들로서는 이게 가장 진로 탐색을 하는데 좋은 길이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동시에 충족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욕구가 있잖아요. 개인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지는 못하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어려워지는 어떤 지구촌 환경 문제라든지 또 어떤 빈곤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눈 감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를 해결하고 싶고 조그만 거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한다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접합되는 영역의 활동이 또 개발 NGO 활동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해외 봉사단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렇게 40여 년 가까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론적인 것은 청년 때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다. 다른 어떤 거하고도 이게 차별화되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길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는 되게 이제 가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하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게 주 목적인데 여기에는 직무 경험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여행을 하고 다른 나라 이제 하는 것이고 배낭여행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교환학생이라는 그걸로 가기도 쉽지도 않지만 간다고 해도 이것은 직무 경험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보면은 이 해외 봉사단과 같은 이러한 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직무 경험도 그렇고 글로벌 마인드도 그렇고 또 세계 시민 의식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얻어지는 길이 바로 이 개발 NGO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질문이나 또는 들으시면서 코멘트도 좋고요. 그렇게 좀 한두 분 듣고 다음 진행을 하죠. 지금 이 강연이 이제 2시간 맥시멈인데 이 강연을 통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강연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뭔가 남는 강연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참여를 안 하면은 사실 제가 준비한 것도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가 질문들을 우리가 되게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또 생각이 드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질문도 좋고 해서 듣고 하시죠. 이게 잠깐 마이크 풀어 놓으시고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죠.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려운데 한 분이 대표로 좀 누가 해주시죠.
대사님,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예, 제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예, 할 수 예, 있을까요? 이제 오늘 지금 듣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저학년들이 많아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 대학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대사님께서 그 국제구호개발 그러니까 NGO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언어적 아, 예. 이런 것들 혹시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혹시 아, 간략하게 예. 있을까요? 예, 예. 지금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걸 좀 참여를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하는 게, 여기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내가 이런 것을 나가려고 해도 과연 될까? 내가 영어도 그렇고, 뭐, 그런, 언어도 그러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여기 19살 이하는 없잖아요. 19살 넘는 대한민국 지금 국민으로서 학생이면은 거의 다 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이제 간다고 의지만 있고 이 어플라이만 하면은 지금 다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파트 세 번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갈 의지만 있으면은 모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왜 그런지는 세 번째 가서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또 한 분만 더 혹시 있으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예,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경환 학생입니다. 혹시 그러면 언어적은 이제 3차에서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영어 말고도 혹시 또 제2 외국어도 따로 필요한 걸까요? 그 짧은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두 분이 해주셨는데 되게 왜냐하면 질문을 안 해주시면 저는 이게 그렇게 이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아주 황당한 질문도 좋으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경환 학생한테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잠깐 보면, 이게 전체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개발 NGO, 그러면은 이제 국제구호 개발 NGO가 이 길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모든 걸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주 개괄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공부를 더 해도 되고 또는 저한테 연락을 계속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오늘 아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구호개발 NGO 여기서 무엇인가라는 건데 여기 보면 개발 NGO라는 두 가지가 두 개로 결합이 돼 있잖아요. 하나는 개발이라는 걸로 하나는 NGO. 개발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게 굉장히 이제 모호하거든요. 또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는 옛날에 해외 원조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 원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조를 구호 개발이라고도 부르고 또 인도 지원이라고도 부르고
또 개발 원조라고도 부르고 개발 협력이라고도 부르고 또 국제자를 붙여서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 이 상호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NGO가 또 하나 있잖아요. 뒷부분에. NGO라는 것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어떤 경우는 이건 정부기구가 아니다. 정부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non-governmen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구다라는 의미에서 non-profit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세 개로 이렇게 섹터로 분류할 때 이 정부 공공섹터 퍼블릭을 제1섹터라고 부르고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기업을 제2섹터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섹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시민 개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제3섹터인데 이렇게 또 다른 섹터와의 구분으로 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NGO, NPO, CSO 이 세 가지 비영리기구, 비정부기구 이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개발 NG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협력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국제개발협력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정부 퍼블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프라이빗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신 ODA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으로 하는 개발 원조 이것을 정부의 ODA라고 부르고 민간 쪽에는 이 세금에서 나오는 ODA와는 달리 또 개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낸 후원금을 가지고 그 모금을 통해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민간 쪽의 개발 NGO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건 바로 개발 협력 중에서도 특별히 이 파란색으로 된 민간 섹터를 초점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는 이 두 가지 주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차이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의무적인 성격이 강해요.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선진국 내지는 이미 발전된 국가들이 이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 또는 그 저개발국에 대한 의무성이 강한 것이죠. 이 민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발적인 거죠. 자발성이죠. 이건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그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 볼 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참 뭔가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민간의 이제 순수한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좀 동기에서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발 NGO라는 게 이제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구촌에 이제 그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과제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게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인류의 공통적으로 이 해결해야 될 큰 과제였거든요. 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해소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 빈곤과 불평등이 일어나는 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초점은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 이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국제구호개발 NGO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국제구호개발 NGO라고도 봐도 되고 또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바꿔도 돼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인도 지원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인도 지원이라는 것은 이 단기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또 어떤 재난이나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긴급하게 그 비상사태를 빨리 가서 개선시켜주는 것 이것이 인도 지원이고 이 개발이라는 것은 좀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큰 두 기둥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인도 지원이라는 거는 뭐 이제 지진, 쓰나미라든지 또는 태풍이 났다든지 또는 뭐 그 전쟁이 나서 내전이 터졌다든지 이러한 상황, 최근에 그 아프간 같은 경우 그 가장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자연 재난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인적 재난, 그 전쟁, 분쟁 같은 경우는 이 내전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인재거든요. 이 자연 재난과 인재 두 가지의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활동은 이 긴급하게 어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서 식수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이러한 그 활동이 우선 그 긴박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학교도 복원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교육 시스템 복원하고 또 의료 보건 체계를 다시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또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1년, 2년, 3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그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구조라는 게 있죠. 어떤 그 구조의 문제, 그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일시적인 그 일회적으로 채워준다고 해서 되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하고 끌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옹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이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또는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 분쟁을 어떻게 해방하고 방지하고 평화를 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또 기후변화 환경, 이러한 그 팬데믹 전염병이 바로 이제 기후변화 환경 이러한 것들의 훼손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같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팬데믹도 빈곤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가난을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싶고 최근에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후변화라든지 이 빈곤의 문제라든지 또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 NGO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SDG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 개발 이 개념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개발 NGO라는 것에 이 정도 개념을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제가 미리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 개발 NGO 또 개발 협력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그 동영상도 보내드렸는데 그걸 또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반기문 그 사무총장 대담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러한 그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국의 개발 NGO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한국의 개발 NGO의 현재 규모는 140여 개 단체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상근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가 되고 440만 명이 후원자로 이제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440만 명의 그 후원자라는 것은 매달 25,000원씩 어떤 그 아동을 후원한다든지 또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대상 그룹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이러한 그 숫자로 모아서 440만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440만 명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활동들이 재정으로 보면은 연간 1조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보통 된다고 보면 되고, 이 중에서 한 반은 국내에서 쓰이고 반은 해외에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은. 그럼 이런 일을 다 총괄적으로 그 종합하는 또 이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KCOC라는 데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고요. 현재 이제 그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신 게 이제 월드비전 같은 거나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정도는 이제 조금 들어보셨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140여 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두 번째 파트, 이 국제구호개발 NGO가 뭔가라는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질의응답이 있으면 한두 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모범 보여주신 대로 좀 또 질문을 또 해주시죠. 혹시 마이크를 켜시기가 좀 불가능한 접속 환경이시면 채팅으로 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이제 직접 열고 말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그 세 번째까지 하고 같이 한꺼번에 그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여기를 이걸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아까 그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고 나는 뭐 언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또 경쟁률도 세지 않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수십 명 학생들이 계시는데, 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려고만 하면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탐색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몇 가지 길 중에서 그 해외 봉사단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 이제 모집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단이 이 NGO 봉사단이라는 걸로 여기서 제가 있는 캐시오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봉사단을 하는 데는 크게 보면은 양대 기관이 있어요. 그 하나는 코이카라는 이제 정부 쪽에 주로 가는 걸 하는 거고, 이 민간 쪽에 가는 거는 주로 KCOC에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양대 기관에서 이걸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갈 수 있는가? 19세 이상 국민이고, 지금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또 돈을 뭐 누구한테 좀 나가는 경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적으로 모든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 유학생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한 1년 정도 우선 나갈 수 있는 항공비, 그리고 나가서 이제 NGO 봉사단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여러분이 나가서 주거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고, 그 적립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이제 60, 7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거를 돌아오면은 모아서 또 적립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세이빙은 아니지만 가서 모든 것을 나의 경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거기서 그러한 그 아까 경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아주 또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그 세이빙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희망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그 요즘은 5천 명인데 옛날엔 좀 숫자가 달랐는데 지금 이렇게 간 그 청년들이 누적으로 6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소화가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경쟁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리고 학생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 학령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그런데다 워낙 많이 소화가 됐고 또 다른 경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의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가겠다 해서 한 7, 80% 이상 그냥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봉사단을 통한 해외 진출에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정부기관 쪽에 많이 가는 이런 코이카에서 하는 이런 또 경로가 있고 또 민간 쪽을 주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뭐 어느 경로든지 자기가 다 찾아서 맞는 데를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또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5천여 명이 간다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도 뭐 짧게는 뭐 2, 3주짜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한 3, 4개월짜리 이런 것도 있고 길게는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년 이상 가는 것이 지금 NGO 봉사단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가 1년 이상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5천여 명이 연간 나가는데 그중에서 한 3천여 명은 이제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이상 나가는 것은 2천여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 요즘 기준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 NGO 봉사단의 경우를 잠깐 보면은 전체가 이제 5천여 명 나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견 국가가 한 7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상당히 제약이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이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20대 여러분들 같은 그 청년들,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느냐? 이 캐시오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돼요. 뉴스레터를 신청해 놓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캐시오씨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SNS 채널이 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그냥 자기가 잘 쓰는 편한 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연락처하고 이 참고 자료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러면은 제가 또, 왜냐면 홈피만 찾아가지고 또 처음에 이 검색한다고 잘 이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가 뭔지 좀 이렇게 좀 알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하시는데, 일단 뭐 저희 한테 컨택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KCOC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NGO 봉사단을 하지만 다른 전체 인포메이션을 얻기에 제일 이제 좋은 데죠.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홈페이지나 또는 여기에 지금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몇 학년인데 언제쯤 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지금 저학년이면 되게 3, 4학년 정도 되면 가기가 좋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1, 2학년 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학년에 내가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플랜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러한 지금 당장 또 뭐 내년에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미리 이제 사전 정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레터를 신청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인포메이션이 오니까 이런 것도 좋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하고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가기 전에 제가 2개 파트를 얘기했잖아요. 개발 NGO가 뭔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플라이를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여기서 한 두세 분 정도 좀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을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벌써 50분이 됐으니까 조금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이제 마이크 자연스럽게 켜시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마이크 켜시고 질문 바로 하시면 네, 됩니다. 마이크 다 켜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 질문 하나만 아까 방금 국제봉사를 설명을 해주셔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예, 여기서 원격 봉사하고 현장 파견 활동이 나뉘던데 예. 원격 봉사에는 즉각 해외 파견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대체로? 지금 이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런 원격이 생긴 것이 이제 코로나라는 이러한 그 상황 지난 2년 동안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격 개념도 조금씩 이제 혼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원격이고 어디가 나갈 수 있느냐는 나갈 수 있는 국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현재 픽스가 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당분간은 좀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언제쯤 내가 이제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게 정해지면은 그때 이제 어떤 나라가 원격이 가능하고 어떤 나라가 이제 실제 나갈 수 있는가가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지금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하다가 드는 의문들이 있으면 다 해주셔도 좋아요. 네, 대사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제가 이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석사라든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나갈 때 연구 파트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합니다. 어디로 질문한다고요? 연구적인 활동이 있는지 예, 그런 카테고리도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 30년 동안 자기가 직업 속에서 한 그런 걸 가진 경우가 가능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라는 이런 카테고리는 별로 없어요. 아직 학생 때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 하고 싶다 그런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의 취지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 자기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석사든지 박사 과정에 있는 거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게 바로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그게 직접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갔다 오게 되면은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콘텐츠가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지금 이제 현재 대학원에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네,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대학원 되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학부 나오면은 또 대학원 가서 2년 2, 3년에서 석사하고 또 그다음에 박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학부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되게 이제 1년 정도 가서 또 자기가 더 좋으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년 정도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면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지난 다음에 가지 말고 가급적 조금 일찍 가는 것이
그 나머지 과정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 질문 또 우선 해주시죠. 여기 보니까 채팅에도 들어와 있는데 우선 좀 마이크 켜고 하시는 분 먼저 한두 분 더 받고 할게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해주시죠. 예. 그 봉사단으로 가는데도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공들은 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떤 전공이어야지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없고요. 어떤 전공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전공하고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온 질문 중에 이 언어 문제 제2외국어 얘기했는데 제2외국어는 일단 가서 배우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통하지 않는 제3국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영어로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을 하고 또 가서 여기서 미리 배워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봉사단 할 때 되게.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 또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언어 문제는. 그리고 영어 문제에 있어서 영어가 뭐 능숙하게 내가 그 최고의 어떤 수준이 돼야지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기본적인 소통 요새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정도 이걸 일단 그 정도를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은 대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사회 진출을 희망할 때 크게 두 가지 모델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면모,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실무자로서의 면모. 실무자가 행정가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좀 그 실무자 또는 행정가 이렇게 모델을 찾을 때 뭐 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생각했는데 지금 질문을 듣고 보니까 실무하고 행정하고 그 책상에서 이론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실무가 행정이고 행정이 실무고 다 연결이 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NGO 봉사단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매일 부딪히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를 예를 들면은 그런 단체를 가게 되면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은 자기가 행정적인 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아까 기업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직무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직무 경험인데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그 본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부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데 어떤 그 자료를 만들고 보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의 주민들하고 또 접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원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NGO 봉사단 이쪽에 이제 민간 쪽의 그 봉사단하고 그 코이카 봉사단, 코이카에서 정부 쪽에 되게 코이카 봉사단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 그렇게 부르니까 코이카에서 하는 주로 이제 그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파견되는 거하고 차별점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채팅창에 있는데 차이점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마을에 있는 구체적인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소득 증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동의 어떤 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것이 이제 NGO 봉사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이카 봉사단에서 정부 쪽으로 가는 거는 정부기관, 그러니까 코이카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부기관이 그 나라 정부, 예를 들면은 뭐 캄보디아가 됐든 미얀마가 됐든 이런 나라 정부하고 이제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추천해주는 이러이러한 기관에 좀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정부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으로 가게 되면 되게 수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로 가서 이 지역에 있는 그 그라스루트라고 하는 이런 그 직접 주민하고 연결된다기보다는 조금 그 약간의 현지 주민하고는 거리가 있고 어떤 정부기관 내지는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좀 가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고 그 공통적인 것은 이 실무적인 경험 그리고 행정적인 일 이런 걸 다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이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모이면 어떨까 합니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요즘에 이제 원격이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 봉사단으로서 1년 정도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예를 들면은 이 도대체 얻는 게 뭘까?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족쇄를 풀어내는 거. 제가 이 5대륙의 5개 대륙의 7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 20여 년 동안 청년들과 강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여러 나라에 있는 그 현지인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또 우리 교포, 한인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다니는데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게 저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껴요. 우리가 이 발목에 이게 묶여져 있는데 이 코끼리 비유는 아시죠? 어릴 때 이 서커스단에서 묶어놓으면 요새는 뭐 서커스가 없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그 줄에 묶어놔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그 조그만 줄 하나만 묶어놔도 자기가 풀 수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뭐 경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이 한국 내에서의 그런 뭐 문화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뭐 1, 2%, 2, 3%그 최상위 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98% 이상이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가서 걸어 나가면은 다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이 한국의 그러한 그 어떤 분위기 문화가 이거를 발을 꽉 묶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저는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족쇄를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족쇄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해외라는 공간에서 이제 살아보는 것이 가장 또 유효해요. 왜냐하면 실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족쇄가 자기가 묶여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 하는데 나가 있으면 이게 나가면은 아, 내가 묶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정 기간 청년 때 꼭 해외에서의 진출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제가 10년 넘게 그런 강연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거의 40여 년 동안 이 한국과 또 해외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림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질문을. 그 질문했다고 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청년, 질문을 하는 청년만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게 성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이건 해외 봉사가 상관없이 청년 때 꼭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저는 이제 3, 4학년쯤 되면은 1년 정도 졸업하기 전에 휴학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처럼 그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데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졸업을 한다고 한들 그 너무나 이제 취업 시장이 너무 이렇게 좁고 또 스펙을 아무리 갖춰도 갈 데가 없고 이런 지금 이제 환경 속에서 앞길이 막막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속에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스펙만 내가 쌓는다고 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족쇄를 풀어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제가 97, 8%는 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풀어낼까라는 게 제 이제 항상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나가면은 자기 객관화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봉사단 같은 경우가 좋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시기에 대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원을 갈 생각하지 말고, 저 같으면은 3학년 정도가 됐든지 중간에 이러한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이래야지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똑같은 그러한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저는 군대를 갔거든요. 2년 반, 그 당시에는 이제 길었어요. 2년 반 정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나머지 제가 2학년 2학기 복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2년의 시간은, 2년 반의 시간은 앞의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군대만을 갔다 와도 그러는데 해외에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의 그 질이라 그럴까 이런 게 달라지거든. 자기가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굉장히 다른 그 것들을 많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바뀌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이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객관화, 그리고 이게 뭐 한국,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성장을 해서 뭐 잘 훌륭한 나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한국인이 뭐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국내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같은 걸 체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당장 내 문제, 어디 진로가 막막하고 어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갈 데도 없는 이런 세상에 뭐 한국이 잘 산다고 한다는 게 귀에 안 들어오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안에서는 그런 객관화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산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진로를 잡는데 제일 첫 번째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이 여기저기 뭐 어디 뭐 기업이나 어디에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진로 탐색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이 바쁜 세상에 뭐 본질이고 이런 것을 시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이제 그것에
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뚫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는 그냥 초조하게 뭘 많이 쌓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객관화,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게 뭔지, 또 한국인이라는 건 도대체 이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그게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뭐 장점을 찾으라는 것보다도 뭐가 우리에게 독특한 점이고 뭐가 또 한계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자기 객관화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자 자기의 그 삶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래서 해외를 가고 싶었는데 제일 가고 싶은 게 해외 유학이었죠. 저도 그래서 했는데 그 유학이라는 게 그 지금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유학 가라고 해서 자비로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 100명이 있으면은 뭐 손가락으로 꼽는 몇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렇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이 봉사단이라는 이런 길을 통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에게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안 나갔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길들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대한민국의 뭐 이런 건 빼고. 이게 그 2년 전 이제 코로나 직전에 제가 아프리카 한 5나라를 갔다 왔어요. 이건 이제 짐바브웨라는 동부 아프리카 나라인데 여기 가서 이 만난 청년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한국 청년들이 여러분들 또래 20대 청년들이 이제 여러 명 나가 있어요. 이제 봉사단으로도 나가 있고 나가서 좋으니까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몇 년째 있는 청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여기 한국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 짐바브웨라는 이 동아프리카의 이런 나라에 와서 왜 계속 무엇 때문에 여기를 연장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 와서 나는 비로소 이제 그 어떤 그 보람 가치를 느끼고 여기 사람이 너무 순박하다. 기후 자연 좋다. 뭐 이것까지는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한국에서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산다. 뭐를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그 어떤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이런 증세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오자마자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곳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스킬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가진 별로 좋은 스펙도 아닌데 한국 기준으로 여기 있는 그 여러 곳에서 그 스펙 자체를 너무나 이제 소중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남 신경 안 쓰고도 살아도 좋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몇몇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해외에서의 어떤 경험, 청년 때 이게 왜 소중한가를 제가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객관화, 또 새로운 공간, 또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가야지 새로운 사고가 열리거든요. 그냥 여기서 뭐 그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리 요새 메타버스를 아무리 그 속에서 아바타를 잘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하고 이 사이버 공간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진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나가면 민간 외교관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민간 외교관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고 인지하지도 않고 남이 그렇게 보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일단 그런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현지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첫째로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이라는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내가 잘하면 한국 사람은 다 저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탁월한 사람. 내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체험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현지의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공공 외교를 통해서 민간 외교관, 이 공공 외교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 끝나고 제가 이제 한두 개 더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누구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일을 몇 년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 그게 이 내가 외무고시도 안 했고 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외교관, 아까 어떤 청년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정부의 그러한 그 외교부로에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공직자로서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청년으로서도 할 수 있는 그 외교관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교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전통 외교에서는 불가능했었죠.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간에만 하는 게 외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념, 그 공공외교라는 개념에서는 국민이 들어오는 거죠. 국민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일반 시민도 외교의 주체가 되는 거죠.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내가 아닌 그러한 그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이 공공외교라는 개념도 여기서 뭐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이긴 한데 일단 전통 외교가 아닌 그 정부의 공무원들만 하는 외교 또 공무원끼리 정부끼리만 하는 외교가 아니고 일반 국민도 주체로서도 참여하고 또 대상으로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공공외교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외교라고도 부르고 민간외교 또 뭐 시민외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만 가능해요. 국내에서는 별로, 물론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제가 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려놨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제가 나중에 드리는 자료들을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들어오면서 외교라는 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이제 12년 전에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이 이제 공공외교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외교로 이제 공식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할 때 만든 표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치 안보 또 경제 통상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통 외교에서 이제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이 공공외교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다 여기 할 수는 없고 이 공공외교만 해도 뭐 몇 세션을 해야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그런 걸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지금 제가 근무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 나라들에서 이제 살았고, 또 그 전쟁터에서도 살았고요. 이제 지금 10년 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터졌을 때 전쟁터에서 1년 반 동안 제가 또 살았고, 그 사막에서도 살았고, 북극 지역, 인접한 그 캐나다, 스웨덴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여러 나라들 또 다른 환경 이런 데서 살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리비아에 있을 땐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갔었죠. 거기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료 그 미국 대사는
거기에서 또 사망을 했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거기서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막 또 극지까지 이제 가보고, 또 이런 경험을 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아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우연히 저는 이걸 하게 됐죠. 그래서 우연히 하게 된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은 가신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사막에서 제가 살았을 때고, 이건 북극에 얼음이 저 바다인데 얼었어요. 추워가지고. 저쪽 멀리 보이는 게 바다인데 지금 이 눈으로, 근데 빙판이에요, 저게. 눈이 이제 동결이 돼가지고 바다가 소금물이 얼마만큼 추웠으면 저 북극인데, 북극에서 이제 이게 전쟁터에서 이제 살았고, 전쟁터죠, 이게 리비아에서.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 옆에 있던 전쟁터에서, 이거는 이제 내전이 터지고 탈출한다고 공항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된 그 모습이고, 이게 이제 나토 공습을 받아서 파괴된 모습. 제가 있던 그 옆에 파괴된 도시, 여기서 이제 1년 반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얻은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오늘 3가지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한 어떤 세계 시민 의식, 뭐 이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꼭 개발 협력 아니라도 뭐 다른 길로도 좋아요. 해외 청년 때 어떤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확장해 가지고 이 발목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이나 또 여러분들 느끼신 거 있으면은 좀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 제가 네. 학생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주로 개도국들이잖아요, 대상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 문제도 있고 안전성 문제, 이게 또 뭐 코이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도 들고, 또 보내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케어가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봉사단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민간단체를 가든 뭐 정부 쪽으로 가든 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고요. 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보내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요.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건 정부의 이제 아주 사실상 굉장히 엄격한, 어떻게 보면 기준 속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짐바브웨 같은 데가 이제 동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는 굉장히 이제 케냐 같은 데나 또 뭐 루안다나 뭐 우간다만 해도 거기보다는 한결 또 낫고, 그런데도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그걸 예시적으로 올려드렸는데, 되게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선택의 문제인데요. 사실 좀 오해를 하는 게, 뭐 어떤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뉴스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또 거기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또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워낙
이 대한민국이 워낙 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고 해가지고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 치안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경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익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걸 내가 그거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그건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되게 말리죠. 그런데 뭐 여기서 그냥 부모님들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살아온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 것이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권고를 하지만 그 권고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자기가 뭔가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그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자기가 그런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또 부모님 핑계 대고 뭐 가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뭐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건 다 이제 하나의 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라는 게 뭐 한국에서만 살던 그런, 이제 해외 나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얼마나 내가 살기가 좋은 데서 사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서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옆에가 보이니까 다들 자기 그 빠진 것만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사나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여기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챕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단지 해외에서 뭐 7개 나라에서 살아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을 보게 되면 청년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디 요새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진로를 개척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저희와 같은 사람, 저는 대학교를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에게 도대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오늘 드린 저런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한 것보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7개 나라를 살면서 전쟁터에서 살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별로 우연히 했기 때문에, 이 우연한 게 저는 이 메시지를 학생들이 별로 요새 들으려고 이런 메시지도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발목에 묶여 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다들 묶여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나중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근무를 했는데 3년 하고 이제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가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두리안이 뭐냐 하면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과일인데, 그게 이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들고 지하철을 탈 수가 없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아예 그 지하철에. 그만큼 좀 독특한 건데, 제가 한 달 전에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평생 제일 맛있는 과일이 저는 두리안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내내 살면서 3년 내내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제가 만약 가서 초기에 알았다 그러면 저는 3년 내내 두리안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그 맛있는 과일을 모르고 끝자락에 떠나올 때 이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여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발목에 묶여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빨리 깨달았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내 잠재력을 얼마만큼 내가 확장시켜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개척을 해나갔을까.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고 나서 알았을 때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두리안을 지금도 그래서 저는 동남아 가고 싶은 게 두리안 먹고 싶어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대학원 뭐 박사과정 가기 전에도 가급적 좀 그런 경험을 아까 생각하신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한 이유가, 그리고 뭐 자기 그 석사 뭐 전공 쓰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 말고 그건 학생 때 생각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나가는데 뭐 연결되는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건 아예 그야말로 그 이제 학생 때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에 있는 생각이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스카추안이라고 그 캐나다에서 있을 때 그 중부 지역에 가면은 캐나다가 우리나라 100배 땅이거든요. 땅이 100배인데 거기 중간쯤 가게 되면 그 13개 중에 사스카추안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주립대를 갔었어요. 주립대 갔더니 거기에 그 주립대에 노벨상 수상 교수가 둘이 있더라고요. 둘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학생이 이제 수천 명이 와 있는데 한국 학생은 이제 뭐 몇십 명도 안 되고 수천 명이 와 있는데 영어를 전혀 한국 학생보다 전혀 못하는데 영어를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질문들 열심히 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자기 머릿속에 영어의 단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입을 안 열어요. 혹시 이거 내 문법 틀린 거 아닌가 그러다가 입을 안 열고, 그래서 2년 3년이 되면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게 되고, 갈수록 한마디도 완전 엉터리 영어를 하던 중국 학생들은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그 소통 수준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그런 생각들을 깨지 못하면은 영어고 이런 것도 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영어의 소통에 그건 중요치 않아. 영어가 뭐 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게 만약에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게 확장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머릿속에 자기의 완벽한 문장이 될 때까지 입 밖에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아서 한국 청년들이 영어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영어 내가 영어 단어 하나 틀리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 꺼낸다면, 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런 걸 또 이렇게 그 흐름이 너무 그런 걸 강화했기 때문에 꼭 청년들 여러분들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그래서 한두 분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 아까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지점인데 예.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방금 설명을 해주셔서 5대륙 7개국이라는 이런 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뭐 물론 이미 극복하신 거라 여쭙는 거겠지만 뭐 심적으로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아니면 이렇게 방금 리비아의 사건 같이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이잖아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란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쪽에 전문가로 살려고 산 건 아니고요. 그 계기는 저는 그 공직에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싱가포르 때도 그랬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또 이 개인 시간에,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일하면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주로 이제 그 가난한 주변에 이제 보이는 가난한,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옆에 인도네시아가 되게 한 제가 20여 년 전인데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의 삶을 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 20여 년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교부에서 물론 개발 뭐 업무도 좀 관여를 했고, 또 스웨덴에 있을 때는 그 스웨덴이 이제 개발 분야에서 제일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 개발 분야를 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사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에 개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러한 가서 지구촌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우선 공무원으로서 뭐 이제 외교관으로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서 현지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원봉사 활동 같은 형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이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되게 휴가가 이제 1년에 뭐 일주일 정도 이제 받으면 그 휴가는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휴가를 어디로 갔냐 하면은 스리랑카에 제일 한 달에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을이 있거든요. 스리랑카.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일주일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그런 것이 제가 가서 무슨 좋은 풍경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좋은 풍경을 봤을 때 저와 저희 가족들이 얻는 그러한 그 기쁨, 만족,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1달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왔을 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면 이런 쪽에서 좀 꼭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한두 분 더 질문도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대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1년에 5천 명 정도 아까 나가셨는데요. 예. 뭐 누적하면은 이제 뭐 수만 명이 될 거 아닙니까? 한 6만 정도 돼요, 지금. 예,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대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고, 이제 봉사 이런 이제 단체를 통해서 나가서 또 뭐 국제 기구라거나 이제 또 INGO 쪽으로 또 국제 기구라거나 IGO나 INGO로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쪽에 또 의미 있게 또 가서 연락이 온다든지, 또 뭐 그런 뭐 케이스들이 있는가? 예, 진출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지금 제 보이는 뒤에 이제 저쪽에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예, 예. 최근에 UNDP라고 그 UN 개발기구 국제기구에 여기 있던 직원이 이제 전직을 했어요. 그쪽으로 진출을 했고, 예. 이런 데 있다가 또 이제 여기에서 그런 국제기구로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국제기구 진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로 보면은 여기가 5천이라 그러면 거기는 손가락으로 뭐 10명 내외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길 중에 하나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국제기구라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기구 쪽 일도 비엔나 있을 때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청년들이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기구 환상 그렇게 가질 거 없고요. 그거보다 INGO고 무슨 NGO고 그런 큰 구분 없고, 중요한 건 직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일단 그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스펙 쌓아봤자 요새 스펙 보지도 않고, 요새 저도 이제 인터뷰를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블라인드로 하게 되면 학교도 보지도 않아요. 학교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뭘로 드러나느냐? 이 내공 탄탄하게 정말로 쌓여진 그러한 단단한 힘이 아니고서는 그걸 뚫어낼 수가 없거든요. 뭐 스펙이고 뭐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의 판이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서 다 깨고 이제 새롭게 한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님,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하던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기에 좋은 대상 국가가 바로 휴전선 북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이 향후 국제개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정부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국제개발 협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요. 그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것은 현재 법 체계로는 간단한 답부터 드리면 현재 법 체계로는 NO. 그러나 미래의 그 변화되는 환경, 그 법제도를 바꾸게 되면 YES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는 그 북한은 우리 지금 남북한 관계 여러 가지 법령 이러한 현행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우리가 ODA 또는 이런 것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개발협력, 개발 원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 변화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많이 이제 받고 싶은데 또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끼리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데서 주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여기라는 걸 너무나 절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남북 간 관계에서 얻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고는 싶어 하는데 그 체면 때문에 이제 못 받겠다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걸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ODA 내지는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그 페이스 세이빙을 시켜주면서 갈 수 있는 그 경로거든요. 결국 남북한 간의 관계가 나중에 이제 더 어떤 개선이 되고 진전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개발협력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경제협력 개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또 이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외교 이 관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직업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장래 희망을 소개하려고 할 때도 약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이제 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은 뭐 활동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추천 가능하신지 네, 예. 해보려고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외교관을 가는 게 외무고시를 통해서 옛날에는 가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외교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국제관계에 관한 이러한 그쪽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좁은 의미의 외교관은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의미고 지금은 그러니까 외무부에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공이 이제 그 정치외교학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아까 이제 국제 무대로 나가게 되면 국제기구가 우리가 아는 UN 말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또 차원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기구, 국제 무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되고, 또 국내의 부처 안에서도 지금은 각 부처들이 또 나름 국제 교류 외교 활동을 하는 부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외교부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 부서를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뭐 행시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가는 것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가 아니더라도 고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숫자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요새 이제 7급이나 9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공직에 들어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이 요새는 기업 쪽 같은 데 가서도 그런 활동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좁게 어떤 외교부 꼭 그것만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넓게 보시면 되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외교관 그 외무고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저 강연 끝나고 제가 저 개인 주소하고 이 몇 가지 참고되는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참여자들한테. 거기에서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제 네. 사무실이 여기 마포 서강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말씀도 들어보고 또 그 뭐 좀 더 말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그냥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제가 지금 쭉 제 그 아주 뭐 개인적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저 요새 그걸 소극적이라 그럴까, 너무 조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이런 걸 열심히 얘기해 주려고도 안 하고, 해주면 또 뭐라 그러니까 또 그렇긴 한데, 여전히 도와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로를 하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이인양 학생처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오늘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옆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에게도 또 가가지고 조금 열심히 이렇게 자기의 얘기도 하고 또 같이 하시면, 저 우리 김 교수님 지금 계신데, 옆에 계신데,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나 시간 없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옆에 계시는데. 김 교수님 어떠세요? 네, 우리 인양이 제 수업도 듣고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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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학생처럼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질문해 주시는 그 태도만으로도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잘 또 해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시간이 다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마지막에는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도 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 교수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운영하시는 또 양 주무관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